안녕하십니까. 오늘 물레소공인 애환과 장인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좌담 진행을 맡은 곽지원입니다. 좌담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SK그룹과 한국 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역량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성장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덕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교회에서 명예특임 교수를 맡고 있는 민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글로벌 강소기업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낙훈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덕근 소장을 통해서 이 물레동 소공인 프로젝트에서 꼬마를 소구점으로 잡은 그 배경과 기획 의도 그리고 향후 계획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레동 가공기업이 현재 한 1,300여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오타쿠가 4,000개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4,000개이면서 우리는 1,300이나 결코 적지 않은 중요한 공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공인 공장이 이 위기에는 있지만은 자금 조달, 수발주 여건 또 그네들끼리의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그러니 마땅히 갈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질 꼬마들의 애환과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좀 하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소공인 기술 집적지는 청계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쫓겨왔고요. 여기 와서 그동안 많은 애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성장을 해서 막 일본하고도 교류도 해보고 했는데 여전히 이번에 와서 다시 또 이 쫓겨날 밀려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0년서부터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어딘지를 공모를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기자로서 우리 산업 발전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고 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우리 소공인들 특히 물레동을 직접 관철해 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김낙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옆에 당산동에서 태어나서 이 물레동에 제 친구들이 살던 동네예요. 옛날에는 다 가정집이었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제 공장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 1,300개가 모여있는데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윤창기계라는 이블레동 일가의 이제 기계업체가 있는데 이 사장님이 기계만 한 80종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큰일 났다.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니까 네가 좀 만들어봐라. 그 마스크 자동화 기계를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게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초고속 자동화 기계인데 이거를 설계도도 없이 2달 만에 이분이 개발했어요. 제가 그래서 잘 믿어지질 않아서 공학 박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갔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분은 미안하지만 자기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만 공부해서 이거 뭐 서버 모터가 어떻고 컨트롤러가 뭐 어떻고 기어가 어떻고 컨베이어가 어떻고 그런 거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2달 만에 만들어냈느냐? 그분은 40년 동안 기계만 만든 분이에요. 청계천에서 만들고 양남동에서 만들고 이쪽에서도 하고 머릿속에 설계도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컨셉에 뭐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마이스터들이 모여있는 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은 그런 장인들이자 마이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공장에서 기계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이게 클러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클러스터가. 그럼 기술과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 옆 환경이 갖춰지는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제 격이 없는 그 소통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아마도 이 물레 공업 직접 단지의 종합력으로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더 이제 좀 나아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가업 승계라든가 기술 이전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학자로서 금속공학자로서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민동준 교수님께서 특히 제도라든가 공적인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뭐 물레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련한 추억도 저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대학원 때 물레동에서 뭐 실험 장비도 만들었고 뭐 금속도에서 금형도 만들었고 다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레동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억도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큰 기술의 핵심은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을 이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수해주고 싶은 분하고 전수를 받고 싶은 분에 대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현재 우리 기술 승계라든가 과업 승계에 가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주시고 싶은 분에 비해서 받고 싶은 분들의 생각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것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그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입장에서 보시면 매력적이지 않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은 경험이시기 때문에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초정밀로 가면 갈수록 느낌이라는, 제가 느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이고 그것은 기술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림푸스에서 주로 전 세계의 80%의 시장을 쉐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에 저희가 사용하는 나이프들이 있는데요. 그 나이프는 전량 올림푸스가 되고 있고요. 그 나이프를 만드는 건 전부 다 니가다에서 만듭니다. 내시경용 나이프를 만들게 되죠. 가위가 만드는데요. 그 가위가 보통 한 벌에 20만 원쯤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일회용 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만드시는 건 전부 다 마지막 검사는 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죠. 이것이 바로 극한적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인데 보다 기술을 임계화하는데 그 임계화할 때 그 사람들이 또 하나 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검사할 건가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레동이 앞으로 가셔야 될 길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맞춤형의 아주 극한적인 초정밀도를 유지하는 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는 그 사장님들이 더 기억이 사라지시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대기업이 혹시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하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물레동에 누가 있는 거냐라는 것부터, 그리고 그 회사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만드시는 작업은 정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승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승계라고 하는 문제를 모두 우아한 말씀으로 하시지만 사실상 승계는 돈의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의 비용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이 승계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승계를 하시고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주시고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와 같은 기술 개발에 요구할 수 있는 수준, 처음에 일방향이 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면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대기업과의 협업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낙훈 원장님 좀.
일본에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번 취재를 갔어요. 여기에 세계적인 업체를 어레인지를 해주면 제가 한번 멋있게 소개를 해겠노라.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욕에 넘쳤습니다. 세계적인 업체를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업체를 소개해 줄 것인가. 근데 거기에 7,000개 업체 중에 가장 초라한 다 무너져가는 공장 앞에 딱 쓰더니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서울에서 기자분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한숨이 막 나왔어요. 아니 세계적인 업체를 취재하러 왔는데 지금 내일 모레 망해가는 업체를 안내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 무릎을 딱 때리는 거야. 꼴꼴꼴꼴 웃으면서 정말 잘 왔다 이거야. 당신 정말 좋은 데 왔다 이거. 잠깐 나가서 쇠 조각을 여기 손바닥에 갖고 나오시는 거야. 요만큼이면 최고급 벤츠 한 대를 사고도 남는다 이거야. 몇 억간 되는 거야. 요 쇠 조각 조그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스텐트라는 거야. 스텐트. 여기 혈관 막힐 때 뚫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거 못 깎았어요. 그 스텐트 깎는 거거든요. 한 2cm에 직경 한 2mm 되는 그 스프링 같이 생긴 볼펜 스프링처럼 생긴 거. 그걸 만들어서 수출한다 이거. 그리고 바깥에 선반에 나갔더니 이제 그 부품 같은 걸 놔두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보잉에 납품하는 거고 이게 로키드 마틴에 납품하는 거고. 제가 좀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어요. 다 쓰러져 가는 공장에서 이런 걸 만들다니. 그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우주소년 아톰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사진은 사장님 사진이에요.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자기네가 지금 만드는 인공위성이라 이거 인공위성. 네? 아니 이 조그만 업체가 무슨 인공위성을 만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업 승계를 할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세가 딱 보기에 이거라면 돈을 번다. 아니면 미래에 첨단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도전해요. 왜냐하면 이세들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많고.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인공위성을 개발했냐. 그게 마이도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있는 업체들 부품 소재 가공하는 선반 밀링 프레스 소재 도금 열처리 업체들이 모여 있고 동경대하고 오사카대가 붙어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짜준 거예요. 거기에 마중물로 정부가 연구조합에 자금을 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업체가 무슨 인공위성을 쏴. 근데 취재하고 나서 1년쯤 있다가 모 신문에 한 페이지 걸쳐서 그 성공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도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레동이나 신도림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카이스트나 서울공대나 애틀이나 어디가 좀 붙어서 그 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기존에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고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이런 걸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로드맵을 좀 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도 한시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통과 의뢰식으로 다녀간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끝으로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물레동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도 없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네. 원장님이 이 제가 근처에 사셨으니까 10년 전에 신문에 일산면에 이걸 썼어요. 30년 쇠 깎은 물레동 장인들의 눈물 해가지고 일산면으로 크게 써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가 취재하고 방송이 취재하고 나중에 대통령도 거기를 다녀가셨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 생각은 클러스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낡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거는 맞고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집들이거든요. 낡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 1300명의 장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이스터들을 그래서 마이스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분들이 같이 가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서울 외곽도 좋고 부천, 광명, 시흥이나 계양도 좋고 그리고 더 좋게로는 물레동의 한쪽을 거기를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차가 올라가고
그 중후장대 장비를 갖다 놓고 3층, 5층에서도 작업할 수 있고 그런 데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안.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던 지주들은 대신에 대토를 다른 데 해주고. 이 물레동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안 바뀌어요. 혼자 일을 해오던 그런 이 습성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선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술을 리딩하는 리딩 그룹을 좀 형성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타쿠 사례에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본 오타쿠는 조난 브레인즈라고 아주 핵심 기술을 가진 분들의 그룹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선진 기술을 뭐 니는 뭐 하냐 나는 뭐 하냐 하고 그런 걸 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 지금 18명인가 그래요. 조난 브레인즈 멤버가 아무나 끼워주지 않고. 그리고 이 오타쿠의 NC 네트워크라고 이게 수발주 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게 어느 가공하는 업체의 사장이 우리가 맨날 그냥 뭐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오더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좀 하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NC 네트워크 저펜, NC 네트워크 차이나, NC 네트워크 베트남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수발주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이걸 운영하는 쪽에다가 NC 네트워크 코리아를 하자 그랬더니 잘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왜냐고 나중에 들어봤더니 우리는 일본하고 다이렉트로 경쟁 상대입니다. 일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 NC 네트워크 코리아는 들어주지를 않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조난 브레인즈, NC 네트워크.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뭐 기술적 요인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냉정해지는 거죠. 경제적 요소가 작동이 되면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문화적 요소를 에다가 미래 가치를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산업군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산업군에서 필요한 이제 초정 및 소재 부품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대량 생산하는 곳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량이고 초정밀 부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리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회사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같이 만들어서 하나의 그 주식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공동적인 행정도 같이 하시고 해서 그런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익도 쉐어링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드신다면 정부가 분명히 여기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조금 더 협동조합 같은 모델의 비즈니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레동이 굉장히 인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과연 물레동이 베이커리, 카페가 즐비한 그런 동네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마이스터들의 그 테이크 브레인 허브가 될 것인지 두 개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소공인 기술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고 또 그 성취가 어땠는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후대에 의미 있는 기술로 남기기 위한 과제들이 또 무엇이고 또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짧은 기간에 작은 재원 갖고 이렇게 만드는 소품입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소공인과 마치코바라는 이런 것은 역시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의 가장 오래된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된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서 세계에 통용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만들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물레동 꼬마야 영상 프로젝트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